네,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오전 10시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양시장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돌아왔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습니다. 양기관 모두 지금 매도세 이어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 그리고 ASML의 영향으로 반도체주 위주의 낙폭이 좀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대표님과 잠시 후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잠금 해제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소 강력한 낙폭인데요. 2.13%, 3.1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보였던 4% 낙폭에서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SPSP까지 모두 4%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이노텍만 지금 2%라는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애플에서 불어온 훈풍이 오늘 LG이노텍의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어제 낙폭을 조금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각각 2.14%, 3.28%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2%, 1%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모비스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우주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도 빨간불 켜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반도체 단에서 너무나 큰 낙폭이 보여져서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볼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 잠금 해제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누스입니다. 지누스 저희가 10월 2일에 만나봤던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15% 가까운 상승세를 만든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잠금 해제 좋은 코너네요. 그러게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지누스를 보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물류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비재 쪽의 섹터들, 종목들을 찾아가 보자라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부터 실적 변화 뚜렷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흐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직전 고점을 아직 못 넘었습니다. 네, 못 넘을까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기다리시고 다음 저항이 한 23,000원대 부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서 봐도 되지. 지금이라도 사고 싶으세요? 예, 예, 방송 끝나시고 자리 보시면서 그다음에 천천히 대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이제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그리고 실적이 좋을 근거가 나올 종목들은 계속 또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을 근거가 보인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상승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저희가 체크해볼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찬바람이 부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10월 2일에 같은 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상승률 2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더 갈까, 얼마나 더 상승할까 궁금한데 경동나비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네. 부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쪽에서는 비중을 좀 절반 이상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근데 그거는 조정 들어오게 되면 또 살 기회가 한번 더 들어오지 않나. 쪽에서 분위기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은 그래도 말씀드렸던 이제 물류비도 떨어지고 수혜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다 건축 또 이제 금리 떨어지게 되면 건축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타이밍 오면 또 살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지금은 비중을 관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동나비엔 이유 있는 사상가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이 기업 자체 힘이 탄탄하니까요. 조정 시의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기회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세진중공업입니다. 조선기자재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꼽히고 있는 종목.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첫 번째 키워드 슈퍼사이클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상승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클 잘 타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네, 주가는 지금 몇 개월째죠? 거의 한 3달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3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면은 지금쯤 이 횡보 탈피 여기를 생각하면서 대응해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 회사 잘 하는 게 이제 조선 쪽에서 데크하우스라고 그러죠. 이름은 멋있습니다. 무슨 러블리 하우스 이런 쪽과 같이 선원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생활한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도 뭐 난방 깔고 뭐 수도 배관 다 있어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쪽을 바라보고 게다가 LPG 운반선에 들어가는 탱크 이쪽을 국내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주력을 하고 있고 네. 또 블록 제작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쪽은 만약에 확인된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자라는 쪽에서 일단 조선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이런 보통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변화를 누가 많이 누리겠느냐 이거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싸움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횡보세를 마치고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지금이 딱 그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두 번째 키워드 넘버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전에 LPG 탱크 1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려서 잠깐 더 보강을 하게 되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022년부터 24년까지 어떤 사이클이냐면 P와 Q가 동반적으로 움직이면서 비었던 독이 차지하고 거기다가 신조선가 지수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같이 좋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Q가 확대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도크 차 있기 때문에 2028년 이후까지 보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비싼 거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Q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P가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더 누릴 수 있는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주해 놓은 거 가지고 또 높이 발주 나올 수 있다라는 쪽들을 봐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엔진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어떤 기자재 쪽에서 중심으로 잡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탱커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1위 제조 기업이고 이게 좀 납품이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부터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의 변화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겠다. 이 점을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까지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세진중공업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저희가 체크해볼 키워드는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적을 공개했기 때문에 네. 3분기,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회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 용접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 그러니까 인력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들어가게 되면 아마 비용 쪽에서 많이 절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과 함께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2021년도에 인수를 한 회사가 동방성기, 네, 동방신기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조선 배관 업체 쪽의 주력인 회사고요. 이 회사가 또 데크하우스와 연결돼서 시너지를 낸다. 상당히 일을 할 게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시너지를 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납기가 지연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집중되기 시작하게 되면 턴어라운드의 본격화가 이제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반영됐을 때는 지금같이 정체된 주가를 탈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데서 또 탈피하기 시작해서 고개를 딱 든다 그러면 차트 좋은데 그래서 붙을 모습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조선 쪽은 사이클 돌아가기 시작하고 나오는 기자재 쪽에서 누가 먼저 또 실적이 변화가 되느냐 그거 가지고 많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돼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전에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거의 횡보다 보니까 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거래 늘어나면서 탄력 받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좀 최근에 움직임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자가 좀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 저항 때는 약 한 9,000원대 부분까지 설정을 해보고요. 탄력 확인해보고
손절가는 6,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목표가 9,000원 상승세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는 그 추세가 확인이 되는데 왜 그런 건지 키워드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전 KPS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원전입니다. 뭐 시장이 어려울 때 원전을 봐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원전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원래는 오늘 BHI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근데, BHI는 변동이 좀 크고 저희가 할 때쯤엔 이만큼 올라와 있을 것 같았어요, 느낌이. 네. 그래서 그거 말고 묵직하지만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 없을까라는 쪽에서 한전 KPS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는 그냥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 대상에 대해서 발전 정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발전 관련된 쪽 정비, 전력 설비 정비. 요즘 전력 설비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저희가 단순하게 변압기, 뭐 전력기기, ESS 쪽만 보는데 이거 정비하는 쪽도 이제 수요가 많아. 왜냐면 노후화된 거 정비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전력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잘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정비라고 하게 되면 그 AS 느낌이 나죠. 그러면 꾸준하게 설치된 데 쪽에서 어떤 받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영업이익률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 중에 하나의 원전인데 원전의 변화도 지금 원전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벌써 11차 전력 기본 계획 보게 되면 3기 더 들어가기 시작하고 체코 원전도 가서 정비 이거 돌아가기 전에 정비하고 이거 잘 됐나 이런 거 볼 때는 다 그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쪽에서 보니까 신한울 2기 올해와 내년에 또 진행되는 세울 3, 4, 5기 그리고 또 신한울 3, 4, 5기 뭐가 많습니다. 이쪽들 다 또 터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KPS 묵직하고 꾸준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장기간으로 봐도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체크를 해보면 단연 해외 수주 잡아주셨습니다. 뭐 한전 KPS 팀코리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 네. 원전 측면에서 해외 시장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쪽들에 네.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이쪽이 잘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네. 인도, 남아공, 아랍에미리트 같은 쪽에서 해외 시장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이 나온다. 그러면 성과 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쪽에 대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똑같이 매출 구조로 보게 되면 이제 해외 쪽에서 성과 나오는 부분까지 잡히게 되면은 이게 또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플러스 알파를 더 줄 수 있겠다. 이쪽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랑 남아공 지금 여러 해외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한전 KPS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밸류업 수혜입니다.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나요, 지금? 네, 정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쵸. 공기업 쪽으로도 뭔가 푸시 아닌 푸시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낸다. 그러면은 좀 우리 사주가 보니까 얼마가 없더라고요. 우리 사주가 지금 진행된 게 0.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2%가 갖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매입하고 또 현금 물은 거 같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소각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성으로 갖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회사 잘 보시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고배당주죠. 그런 쪽에서 이쪽도 관여가 된다 그러면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한번 분위기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업 쪽은 이제 가능성이고 그리고 지금 팩트는 고배당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일단 적정한 자리 쪽에서 끌고 가보기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성과 전망까지 좀 탄탄해 보입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고배당주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길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직전 고점대가 47,450원이 그때 네. 체코 원전 수주하면서 나왔던 가격대인데 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넘어가서 좀 길게 보게 되면 51,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역시나 또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셨고요.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41,500원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